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제가 재밌는 걸 하나 해볼게요.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 누군가 어떤 박사가 여론조사를 전문한 박사가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 안철수의 1대1 지지율을 이렇게 전제를 하고 비슷한 지지율이에요. 누가 뭐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지지율을 갖고 2002년도에 세대별 투표율을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약간 저는 그 시뮬레이션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한 100여만 표 지는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는 걸로 나와요. 안철수가.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함정이 뭐냐면,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그건데, 그때 40대가 지금 50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20, 30대의 비중은 2002년대 20, 30대 비중보다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네,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그래서 이 40대하고 50대가 특히 많이 커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2040 그러잖아요. 2040만 투표장으로 끊어내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쪽 면만 보고 있다. 50대를 끌어내, 50대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5, 60대를 묶지 말고, 50대에 대해서도 나름의 세대 공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순한 셈법에 이제 빠져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경우수가 너무 많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50대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어요. 지금. 오늘 좀 화를 많이 내네. 화낸 거였어요? 네. 없어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따지는 거죠. 민주당 기자는 표정도. 궁금하잖아, 알고 있으니까. 김현 기자 표정도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반값 아까 등록금 이런 거 50대 공약이잖아요. 50대? 50대면 조금 넘어가기 아니, 시작하는 50대가 거지. 돈 내주잖아요. 새누리당은 40대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이에요. 3040 그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다음 주 일요일에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에 20대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50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뭐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형식은 저는 뭐 참신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없군요. 그런 정도의 뭐 20, 30대를 공략하는 거야. 이쪽 노하우가 많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공략이 안 되죠, 그리고. 그리고 타운홀 가지고는. 이쪽은 사실은 후보가 괜찮아야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선 소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고민을 좀 덜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50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편 아니다라는 전제를 두고 사실은 이게 사각지대로 내몰아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심각하게 받을 건 아닙니다만, 50대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얘기했던 반값 등록금이든 뭐든 어젠다를 개발을 해서 그 타겟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은 좀 수용할 만한 것 같고, 또 20, 30대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게 2002년 대선에서는 20, 30대가 대거 투표장에 나와서 아버지 세대랑 이렇게 나누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일종의 가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세대와 좀 이렇게 다른 세대 갈등이었거든요. 문화적 갈등이 주로 있었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학자들이. 근데 지금은 문화적 갈등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20, 30대가 가장 큰 데미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이나 이런 문제를. 그래서 전략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20, 30대를 공략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볼 거냐, 접근할 거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사회경제적 가치를 갖고 갈 거냐. 이건 이슈를 어디로, 이제 정당이라는 게 꺼내놓는 이슈가 있거든요. 나름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뭘로 꺼내놓느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민주당에서 약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거는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청년 비례대표 이벤트식으로 푼 것에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실패했죠. 실패도 했고,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이벤트만 하면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면접을 그렇게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장사 못하는 이벤트 회사 기획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죠. 못했죠. 네. 뭐 이상하지는 않고, 그냥 새누리당이 이준석이 대던 효과에 비하면 우리는 돈도 많이 들여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효과가 적었죠, 사실. 단순 비교만 해보면. 또 저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새누리당처럼 이준석을 예를 들어서
이준석은 나오고 싶은 방송과 나오고 싶은 기사에 얼마든지 나왔어요. 생각해 보면 공중파도 여러 번 나왔고 100분 토론 같은 데도 여러 번 노출됐고 많은 행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기획이 좀 구리긴 했지만 그것도 감안해 그것도 줘야 있고요. 돼요. 거기는 이제 공주가 발탁을 했기 때문에 우선 각광이 되고 여기는 그러니까요. 발탁해봤자 특정 누군가가 데리고 온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이게 조명이 안 들어가죠. 그런 차이가 그리고 이제 또 게다가 왜 데리고 왔냐고 막 싸울 거야 안에서. 그렇죠. 이준석 하나니까 조명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실패했어요 민주당은. 근데 그런 식으로 이 후보 경선도 그런 느낌이 강한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 논리적으로는 맞는 구조인데 누가 하나 이렇게 쉽게 주목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지겹고 이걸 지켜본다는 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원래 질문이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았어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말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누구 있을 때 어떻게 누구 있을 때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싹 지우고 지난주죠.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 데스크부터 현장까지 안철수를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밤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그 얘기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누구로 단일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누구로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자가 대통령이 되면 성공할 것 같으냐, 뭐까지 해서 쫙 한번 훑었는데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게. 책을 사보세요. 아니 제가 책 나온다는데 제가 그 한겨레 20일 맞죠? 한겨레에서 내는 책이지. 출판에서 네. 책으로 한겨레 출판에서 이걸 낸다고요? 네. 그리고 그걸 사보라고 지금? 네. 다음 주에 하나 갖고 올게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별로 관심 없겠지만 단일화 논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민주당 후보는 안 떠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랑 단일화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안철수죠. 그러면 그렇지. 안철수를 쳐다보고만 있으면 돼요. 민주당 후보를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죽으나 사나 그래도 민주당 후보를 좀 쳐다볼 거 아니야. 이쁜 구석도 찾아보고 할 텐데 안철수 때문에 그런 효과가 전혀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 후보가 안 뜨고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 얘기는 최소한 출마 선언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결선 투표는 더 나쁜 거예요. 그렇게 주목도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해줘야지. 저는 이게 계속 걸려요. 불안하세요? 이게 주어가 뭐야? 뭐가 불안한 거야? 그런 경우에 목적어죠. 이게 목적어죠. 뭐를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이 불안하다. 서로 그만해 이제. 어쨌든 이게 누가 이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간에 이 결선 투표가 스스로 재산을 많이 갖고 먹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신나게 빵 나와야 안철수 할 때 서로 그리고 비등비등해야 효과가 최대화되는데 아주 나쁜. 자, 민평련에서 뭐 결론을 못 냈던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3분의 2가 일단 형식 논리에 의하면 3분의 2 지지를 얻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민평련이 성격이 어떤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이 그룹으로 보면 세 그룹이 주축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DJ 김대중 전 대통령 그룹, 호남의 기반을 둔 그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흔히 친노라고 말하는 그룹, 노무현 전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김건태 전 의원을 추종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따랐던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민평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 상당히 그래도 많죠. 근데 이 단위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예를 들면 회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누굴 하자 이러면 일사불란하게 다 그 사람을 찍느냐 그러면 그럴 정도의 뭐 조직력이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좀 그 민평련이 이 의사결정한 방식이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건태 가치, 김건태 정신을 이 사람들이 내세우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그럼 2012년에 김건태 정신이 뭐다? 가치가 뭐다라는 우선 규정을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기준을 갖고 후보들을 평가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가면 저는 감명하다고 보는데, 그거 없이, 앞에 과정을 없이 그냥 앉혀놓고 그냥 검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서 감성적으로 잘 소구된 사람이 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손학규 대표가 잘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 밤에 또 열심히 뛴 분. 그러니까 민평년이 각 후보 다 8명 다 했어요? 5명? 아니 다섯 명? 4명 했을 걸? 네 4명? 명? 민평년의 토론회에 참가한 4명. 민평년 토론회는 그러니까 4명을 각각 1명씩 놓고서 토론회를 벌여서 4번을 그렇게 연 거죠. 그런 다음에 그저께 밤인가요? 네. 그저께 저녁부터 이제 우리 누구를 지지할지를 놓고 투표를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 놓고 투표를 했겠네요, 그러면. 4명 놓고. 참고로 이분들은 국회의원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아니요. 국회의원도 있어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대부분. 아니죠, 대부분. 국회의원 많죠. 22명이 국회의원이고 전체 운영위원이 58명? 회원은 59명? 59명인데 아니, 그날 전체 못 오는 300 몇십 명 아니에요? 회원은 그렇게 되고요. 네. 운영위원. 운영위원들이 투표한 거예요. 아, 운영위원만 투표했어요? 그 4명 중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등한 사람을 빼고, 그 다음에 또 3명 가지고 투표를 해서 3등을 빼고, 2명 놓고 투표해서 1명을 빼고, 마지막 1명 남았을 때 이 사람이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손학규 후보였고, 3분의 2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그랬는데 안 하기로 했죠. 안 하기로 했죠. 아무 짓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걸 한 그냥 거예요. 친목단체가 자기들끼리 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아니 장사는 잘했죠. 친북? 아니, 친목단체. 근데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기가. 잘 들리잖아요. 지난번에는 막 헛것도 듣고 막 이랬는데. 약간 경기가 풀린 거야, 이제. 어쨌든 만약에 민주당 경선이 그런 뭐 결선 투표니 뭐니 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려면 처음에 모바일 투표를 많이 해야 돼요. 100만 명이 넘어서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처음에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되게 어렵죠. 그런 동력을 만들 만한 뭐가 없어요, 지금. 안철수도 있고, 뭐 시선이 다 그쪽으로 분산돼 있고. 저쪽에서 뽑혀봐야 뭐 안철수하고 해가지고 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찍게다시가 됐죠, 이게. 근데 경선이 막상 들어가면 또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두관이나 손학규가 제주도에서 1등 하는 게 더 낫죠. 처음에. 제가 좀 먼저 가서 좀 취재를 해볼게요. 저게 어떻게 될래나,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안 되나? 저도 좀. 저도. 왜 새누리당 기자가 왜 와? 자, 중요하죠. 벌써 기자야? 출 기자 아니야? 8시간이 넘었어요, 훨씬. 그러면, 진보당 이번 주 하고 끝내죠. 근데 진보당은 출입기자가 없다, 여기. 반장이 그래도 담당하시죠. 민주당 쪽에서 해요. 겸으로. 네. 통합진보당의 반장은 따로 있는 셈치고, 민주당 반장은 그 밑에 있는 기자인 양 하시죠. 자, 어쨌든 유시민 전 대표가 자기를 그 야권 대선 후보 다자간 구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오늘 한 건 아니고 며칠 전에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쓴 거죠. 자신의 진로나 방향이나 계획 등등이. 이게 분당이 될까요? 저부터 말씀드려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 된다고 보십니까? 불가피하다. 참여 단계가 쪼개져서 나간다. 참여하고 진보 탈당받는 참여 단계는 거의 나가는 쪽이 더 다수 의견입니다. 진보신당 탈당파는. 그쪽은 시간을 조금 더 보자. 한 번 더 붙어보고 나가더라도 이런 입장이고. 이른바 인천연합은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게 이해를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석기는 사퇴시키자. 이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이석기는 사퇴시키자. 근데 동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퇴시키는 건 좋다. 승계할 사람은 자기 편에 해야 된다. 그래서 황선하고 누구죠? 그 두 분 조윤 저기 장애인 제명하신 분들을 다시 복당시켜달라. 순위에 다시 들어가면 이석기가 나가면 그쪽이 승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동부의 총량은 안 줄어들게끔 하면 서로 내고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보다 취재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이쪽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참당 쪽 사람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국참당이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거든요.
진보 정당 사람들이랑 만나서 해보니까 징글징글하대. 참여당 사람들. 그럴만하죠. 아, 뭐 진짜 속된 말 아주. 근데 진저리를 치더라고. 문제는 그러면 이 참여 단계만 따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사실 그 통합진보당 내 세로 보면 진보신당 탈당파, 통합연대 쪽이 세가 많지 않아요. 이 거물들이 좀 많은 거죠. 노회찬, 심상정, 또 조승수, 조승수 전 대표. 이렇게 그분도 있었구나. 그렇게 있는데 이 세 분 생각이 달라요.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나가야 된다. 더 이상 이 당에서 혁신은 할 수 없다. 나가서 진보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또 이 진보 재구성하려면 진보신당 탈당파여서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그쪽하고도 뭔가 좀 해야지 조금이라도 살이 붙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 성향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게 비슷한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작년 12월에 갈라섰던 이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진보신당 쪽에서는 절대 이분들하고 뭐 같이 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거든요. 인천역 저도 분당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시민 대표 참여계 네. 그쪽은 애초부터 말씀하셨지만 이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뭐 노동운동을 하던 또는 뭐 이론가였던 활동가였던 그 훈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우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단히 훈련된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참여계 쪽 사람들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견딜 수 없고 고아처럼 느낀 거예요. 스스로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민주주의 제대로 된 정당을 해보자고 나온 분들이고 그분들은 사실 훈련된 분들도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이었던 시민들이죠. 일반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니까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요.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총선 같은 걸 하면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 동네에서 비슷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당을 이루고 있는 기반 당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가면 죽는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양반들은 나올지도 모르죠. 그분들이 나오면 예전 참여당 동력 그대로 보존이 될까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아니 이제 그분들이 우선 나오면 당을 만들자는 건 아닌 것 같고 바깥에서 이제 우선 대선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인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참여당이 그런 걸 잘해요. 현장에서 그런 거는 맞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을 거예요. 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합의하에 분당하는 경우에는 비례 의석수는 유지가 되지만 탈당을 할 경우에는 의석수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죠. 지금은 이제 근데 원래는 경기 동부 이정희 대표랑 국참당 유시민 대표가 이게 뭐랄까 배짱이 맞아가지고 통합했잖아요. 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이 정서적 간격이 심하게 돼 있더라고. 처음 문제 제기한 것도 사실은 국참당 쪽 사람이었고. 그리고 진보신당 쪽 사람들은 국참당 끼워넣는 걸 굉장히 꺼렸던 사람들인데 의외로 그 사람들은 지금 조금 더 안에서 해보자라는 정서가 또 있고 이쪽은 더 나와야 된다는 게 강한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얼마나 그러니까 동무는 국참당만 떨어져 내자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통합했을 때 빚이 8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참당 빚이 8억 1천만 원이 있었는데 빚 갖고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가려면. 하여튼 거기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나이스하게 풀릴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고 네. 이 바보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보당 문제는 저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보게 되는데 그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만큼의 영향력만 가져야 된다. 이번 국면에서 그들이 여러 정파 세력들이 보여준 정치력만큼의 영향력만 갖는 게 앞으로 진보 정치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다. 지금은 잔인한 말이긴 한데 이때까지
두 달, 석 달 동안 해온 걸 보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억울한 점이 있다는 건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건 분명해요. 그거는 어떤 언론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몰라서 보도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건 게으른 놈들이죠. 아는데 보도하지 않는 놈들도 있어요. 조선일보 같은 놈들. 알지만 보도하는데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한겨레.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쉽게. 그래서 억울한 면이 있긴 한데 아니 계속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시간을 흘러가며 정치 상황 계속 바뀌는데 그 억울함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지 뭐야. 그러죠. 예. 억울했는데 그 다음 정치 상황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데 억울한 거 맞아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억울하다는 말만 아직도 석 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김보혁 기자가 오랜만에 동의할 만한 그동안 대단히 내가 무슨 얘기하면 동의했었잖아요. 특별히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얘기하면서 근데 김보엽에 동그라미 쳤어요.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야? 9시 9시 쳐서 바깥으로 내보냈어. 굉장히 이 중요한 워딩이었다고 봐요. 이거는 김보엽 워딩사에 기록돼야 됩니다. 김보엽 기자가 그런 멋있는 말을 하고 나면은 방송 끝나고 꼭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까 그 말 괜찮았지? 저는 이게 김보엽 출연 이후 최고의 어록이다 이게. 아까 메신저로 나한테 보낸 거 공개해버려? 아니에요. 자, 둥이 김보엽 기자의 대단히 날카로운 총평이었어요. 오늘 4.11 총선에서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공천 헌금이 오고 갔다 이런 거기까지만 하고 기사가 났었죠. 따끈따끈한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죠. 그러니까 현기환 전 의원 친박계인데 이분이 4.11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위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영희라는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23번으로 당선된 의원이 비례대표에 당선시켜 달라는 목적으로 3억 원을 전했다는 정황을 선관위에서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제보했다는 거죠? 제보한 사람은 현영희 의원의 선거 당시 수행비서였는데 현영희 의원 얘기로는 수행비서였는데 의원이 되자 4급 보좌관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 주기가 좀 그래서 안 줬더니 앙심을 품고 지시를 자료를 깠다. 아니 거의 사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아니, 거의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허위 사실 유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파다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새누리당 참 잘한다는 생각 또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덮을 수 없는 어떤 지점을 넘어갔다는 것도 몰랐을 리도 없고 이 올림픽 기간에 까는 거 보십시오. 아니, 이런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근데 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일면에 단독 기사로 나온 D일보라고 얘기하지. 신문 D일보. 동아일보 단독 기사였습니다. 일면에 나왔는데 거기는 당이 이제 뭐 연관된 당이 2개였는데 오늘 이제 뭐 선관위 보도자료를 토대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새누리당하고 선진통일당 예전에 자유선진당 이인재 대표가 있는 당인데 그거를 잘못 알았는지 뭐 민주당인 것처럼 뭐 이렇게 묘사가 됐던데요. 기사에서는 어쨌든 그 기사였는데 이거를 선관위에서는 되게 은밀하게 했고 검찰하고 되게 뭐 지금 선관위 쪽 얘기입니다. 선관위 쪽에서는 되게 뭐 민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사 압수수색 같은 조처가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쉬쉬하고 선관위도 굉장히 쉬쉬하는 그래서 새누리당이 상황이었다.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네.
이게 기사가 나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너무 절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기사가 나온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이게 네. 검찰에서 위로 이제 뭐 보고를, 지휘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또 청와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이게 어디로 흘러나간 것 같다. 저는 새누리당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런 조처를 당하는 거를 막아주는 셈이 돼버렸다, 지금. 저는 새누리당보다는 검찰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검찰도 새누리 당이죠, 요즘 거의. 선관위도 새누리 당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윗대가리들이 다. 근데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올 거라면 박근혜 후보가 후보로 박근혜 의원의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이 뉴스가 나오면 안 된다. 나올 거라면 이 시점쯤이어야 한다. 금메달 많이 딴 날. 그보다 많이 난다니까. 당연히 지금 이거 올림픽 기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뭐 ABC라고 봐요. 네. 검찰이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당의 원내대표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했는데 3억 원이고 물론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3억 원이고 현직 의원도 한 명 있지만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검찰이 바로 잡아가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아니 그것도 있지만 원래 새누리당이 했던 바에 의하면 이 현영이라는 사람은 국회 제명 절차에 들어가야죠. 그렇지. 통합진보당은 경선부정이라는 당의 진상 보고서를 이것도 근거로 제명하자 이렇게 자격심사 들어갔잖아요. 이거 선관위에서 수사를 했으면 팩트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명 조치 뭐 들어가야죠. 검찰에서 판단을 해야죠. 아니 그건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진보당도 검찰 판단을 지켜보겠다 그러면 지금 자격심사 하면 안 되지. 검찰에서 하고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렸으니까 아니 한 정당의 진상 보고서보다야 선관위가 제출한 그 문건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더 확실한 건 국가기관인데. 말되네. 그러니까 그거 가서 그 제명 조치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물어봤어요. 아까 이제 대변인이 뭐 그런 브리핑은 하길래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뭐 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러고 갔어요. 자격심사 해야 되겠네. 한결에 크게 써야지 그러면. 새누리당의 논리에 의하면 그리고 체포 동의안 빨리 가격하라고 하고. 여기 탈당시키면 돼요. 체포동의 할 것도 없이요. 탈당을 시켜버리면 제명하면 어떻게 되죠? 제명하면 의원직 유지 유지 되나? 의원직 유지죠.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 이현기현 전 의원 하나만 소개하고 가죠. 뭐 저기 친박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산 사하 갑 지역구에서 의원을 지난 18대 국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이름 문대성. 문대성한테 넘겨줬던 거고. 근데 뭐 걸렸었죠.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현기환 전 의원 때문에 영남 지역의 그 물갈이가 친박계에 의한 물갈이가 이제 시작됐었고, 그런데 이 불출마 선언을 한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위원이 된 거죠, 총선에서는. 그러면서 되게 뭐랄까요, 되게 좀 과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호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서울 중구에 나경원, 신은경 공천 신청을 했는데 둘 다 시대 정신이 안 맞다. 그래서 결국 둘 다 공천 떨어지고 뭐 딴 사람 공천 시대 정신이 안 맞다고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단가가 안 맞았나 보죠. 그렇지. 그 사람은 단가를 시대정신으로 영어를 그렇게 쓰는 거죠. 한국노총 출신이죠. 예, 한국노총 출신. 근데 이 현영희 씨라는 분은 부산 동구에 지역구 공천 신청을 했다가 중구 동구. 떨어진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지역구에 신청을 했다가 정의화 전 네. 국회 부의장이 거기 공천을 받는 바람에 떨어져서 비례대표 공천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또 이제 현영희 씨밖에 없는. 뭐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 정치권 경험에 의하면 하여간 뭔가 어색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3억이 아니다라는 설도 많아요. 좀 더. 보통 최소를 10개로 보잖아요. 이분이 무지하게 부잣집이라고 그래.
남편이 건설회사 한다. 아니야 남편이 철강 맞아, 철강. 판매를 한다고. 엄청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부산선 유명하다 그러시대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과정에서 현기원 전 의원한테 3억 원을 건네고 지금 이제 그 선관위에서 파악한 정황은 홍준표 전 대표한테도 3천만 원을 건넸다. 2천 아니야? 아 2천만 원을 2천 건넸다. 2천만 원. 왜 갖다 줬을까요? 아니, 대표였대. 대표일 때? 홍준표 의원이 대표 하다가 선거 지는 밤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작년인데 그러면? 그렇지. 작년에 홍준표가 될 것 같아서 공천권 가질 것 같아서 됐다가 이게 아웃되니까. 거긴 2천만 원만 갖다 주고 그래서 전화해서 한번 아닌 것 물어보세요. 알았어요. 요즘 놀고 있는데. 2천 조만간- 매몰 비용이지. 조만간 종편에서 무슨 방송 하나 한다고. 아직 시작 안 했나요? 곧 시작한다고. 나보고 자꾸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홍준표. 아, 한대요. 나 혼자가 아니라 셋 다 나오라고. 게다가 처음에 혼자 나오라고 했는데. 하여튼 조만간 민주당 공천 헌금 이런 얘기 또 뉴스 나오고 있죠. 새누리당하고 뭐 이렇게 검찰 쪽에서 수사 중. 원래 새누리당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 물타기예요, 물타기. 만약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박근혜 철저 수사해야 돼. 이러고 딱 뜹니다. 오늘 했는데 그 얘기. 했어 벌써? 응 했죠. 아까 어떤 방송 가서 그 박근혜 측근이랑 연결해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박근혜가 피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황당한 나도 그렇게 얘기할 걸. 사고하면 7월인데. 그래서 내가 그리고 공중파로부터 영원히 탈출당하는 거예요. 공천 줄라나요?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반가이는 진짜 잘해요, 얘네들이. 진짜 반가이는 잘해요. 이게 반가이의 제왕은 원래 조선일보입니다. 반가이. 만회. 반가이가 만회. 반가이. 만회. 물타기, 반가이.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후보 시절에 BBK 동영상 탁 튀어나오니까 바로 그 우리 각하께서 뭐 특검이든 뭐든 다 받겠다. 그래서 뉴스가 반가이가 된 거예요. 원래 BBK 동영상 나왔어. 그리고 막 몰아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나왔어 옆에 그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있거든요. 이명박 후보 어떤 조사도 받겠다. 국회에 가서 바로 그랬어요. 그거 나오자마자. 달게 받겠다. 예. 그리고 그래서 뉴스가 반가이가 된 거예요. 두 개 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꼭지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데가 조선일보라고. 언제나. 반가이 시키기. 그거 달리게 받겠다는 건 안 받겠다는 얘기구나. 그렇지, 해석을 쓰게 하면. 받겠다. 그렇지. 편집. 언제적 유머를. 하여튼 이 반가이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 검찰이 왜 박근혜만 봐주냐, 뭐 선관위가 왜 박근혜한테 유리하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야당의 공격 포인트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그래서 거꾸로 이것도 반가이야. 거꾸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혹은 뭐 안철수 왜 봐주냐, 뭐 검찰이 혹은 선관위가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기 십상일 것이다. 미리 반가이 이거는 예방 반가이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 광고 있죠 이거. 네. 무려 4년간 개발했다고 하는 70 몇 개, 오늘 23개 정밀기계로 만들어진 반연구 제품. 이용법 아시나요? 네. 이렇게 건드리면은 물이 나오고. 지난번에 원체 설명을 해놨어. 그런데 저희 집에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걸 쓰면서 내가 얼마나 물을 쓸데없이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해요. 왜냐면은 손을 씻고 비누칠을 하잖아요. 그때 보통 물 틀어놓잖아요. 꺼야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세수하다가 그럼요. 이거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 세수할 때도 왜 이렇게 물을 받아서 어프할 때 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받아서 세수해야지. 몰라. 이게 필요 없네 이게 그러면.
필요 없네 이거. 뭐 탈북자 같은데? 잘 먹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놔뒀더니 뭐 이렇게 대하에서 뭐 빨 때 되게 불편하고 그렇지.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애들은 이거 막 장난치느라고 물 더 쓰고 뭐 이런 패단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세요. 광고 맞아 지금?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찜통 여름에 수돗물 사용이 엄청난데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수기 워터락. 탁월한 절수 효과가 있는 23개의 정밀기기로 만들어진 반연고 제품입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도중에 민주당 경선 날짜를 8월 23일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25일부터고요. 25일. 그다음에 방청 신청은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고 신문 및 잡지 구독 캠페인은 지난주로 종료가 됐는데 그래도 계속 해도 돼. 계속 해도 되죠? 뭐 1544에 뭐였지? 한번 한겨레 신문서 찾아보셔서 전화주세요. 오늘 183회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대사를 김어준 총수께서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 잠깐만 마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와가지고요 야,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나갈 때 분위기 사태 파악을 해서 나갈 때 보니까 전부 이 김원준 총수 빠들이더만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서 맞을 뻔해서 사태 파악을 하고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잘 보여보려고 제가 쓴 책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광고할 일은 없으니까 드리려고. 광고를 이렇게 참 촌스럽게 하신다. 아니 안 보여줬어 그러니까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덮어. 그냥 할 거. 아니 12,000원. 방금 끝나고 제목은 뇌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철희 소장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다작 있는데 정말 빨리 쓰세요. 칭찬 같지 않은 게 날림으로 쓴다는 얘기지. 아니 책 내용이 근데 굉장히 알차요. 그래서 뭐 일부 매체들 보면은 이제 뭐 민주당의 전략 이런 거 쓸 때 꼭 저 일부 매체 일부 매체 되게 내용 있는 책을 많이 쓰면 다작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뭐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예, 저는 칭찬이었습니다. 네. 이 책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2 올해의 승리 전략. 네. 이제 총선 전에 냈습니다. 네. 참고로 대선 때는 때로 좀 내보려고 새로 좀 내보려고요. 또 내시려고요? 대선 때는 그렇게 이길 때까지 내보려고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팔릴 때까지 되는 겁니다. 책은. 아, 그래요? 네. 아직 이게 일수인가요? 네. 그걸로 또 기를 죽이십니까? 아직 새가 없네요. 2012년 2월 8일 초판. 자, 오늘 183회. 감사합니다.